님들, 트럼프가 방금 미 해군한테 호르무즈 해협의 길을 까는 배는 아무리 작은 보트라도 발견 즉시 격침하라고 명령 내린 거 알고 있었어? 이게 그냥 트위터에 올린 허풍이 아니야. 진짜 실탄이 장전된 사격 명령이거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린 말 그대로 읽어볼게.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이든 아무리 작은 보트일지라도 발견 즉시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어. 이란 해군 함정 159척은 모두 이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님들, 159척이 바다 밑에 있다는 거야? 이건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 전시 상태 선언이잖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폭탄 맞는 건 이란이 아니라 바로 님들 지갑이라는 거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기름 한 방울에 매달린 유리 위에 서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 호르무즈 격침 명령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전쟁, 그리고 님들 통장이 털리는 진짜 구조를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난리인지부터 봐가야 돼. 호르무즈 해협, 이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겨우 33km짜리 좁디 좁은 바닷길이야. 근데 이 좁은 수로를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5%, 글로벌 석유 소비의 20%가 이 바늘구멍 하나를 지나간다고.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교역량의 20%도 여기를 통과하거든. 지구의 에너지 동맥인 거야. 근데 이 동맥이 지금 막혔어.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이란이 서로 봉쇄하고 서로 납포하면서 사실상 양쪽에서 틀어막은 거지. 트럼프는 미 해군의 승인 없이는 어떤 선박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고 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22일 자기들 허가 없이 해협 통과하려던 선박 3척을 납포했다고 발표했어. 양쪽 다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서 선박 납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전쟁 구역이란 뜻이야.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기뢰를 20개 이상 깔아놨어. 근데 문제는 이 기뢰 중 일부가 GPS 원격 방식으로 설치돼서 미군도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미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 내용인데, 이 기뢰를 전부 제거하는데 최소 6달이 걸린대. 그것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휴전 상태인데도 기뢰 제거를 못하고 있어.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기뢰 위치를 기록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기록이 있어도 해를 따라 이동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어. 님들, 이건 진짜 소름 돋는 얘기야. 전쟁이 끝나도 반년 동안 배가 못 다닌다는 건 기름값이 반년 동안 미친 듯이 치솟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실제로 기름값이 어떻게 됐는지 숫자로 보자. 오늘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3달러 40센트, 서부 텍사스유 WTI가 배럴당 94달러 38센트야. 불과 한 달 전 이란이 호르무즈를 재봉쇄했을 때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7%나 폭등했어. 한국경제가 보도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봉쇄가 34주만 더 지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 장기화되면 2008년 역대 최고 기록인 147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 기름값 폭탄이 님들 일상에 어떤 핵폭탄으로 떨어지느냐야. 자, 이걸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게. 님들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유소에 가잖아. 지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거의 2,000원을 육박하고 있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 이게 2,200원, 2,500원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야. 원유 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10원씩 오르거든. 지금 배럴당 100달러인데 만약 150달러까지 가면 리터당 500원 이상 추가 폭등이야. 그럼 주유소에서 한 번 기름 넣는데 10만 원 가까이 깨지는 세상이 오는 거야. 근데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고, 그 비용은 전부 물가에 전가돼. 라면, 계란, 배달비, 택시비, 아파트 관리비 전부 다 올라.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도미노야.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님들, 한국은 특히 이 호르무즈 봉쇄에 치명적으로 약한 나라야. 숫자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져.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7%를 중동에서 들여와. 그 중동산 원유의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결국 우리가 쓰는 기름 10방울 중 6방울 이상이 저 좁디 좁은 해협 하나를 지나온다는 거야. LNG도 마찬가지야. 전체 수입량의 20.4%가 중동산이야. OECD 회원국 중 원유 의존도가 GDP 100만 달러당 5.63배럴로 1위라고. 선진국 중에서 기름에 가장 목 졸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야.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 님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길목에 두 나라 군대가 총질하면서 내 허락 없이 못 지나간다 이러고 있는 거야. 월급은 들어와야 하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지. 그게 지금 한국 에너지 수급의 현실이야.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이 호르무즈 봉쇄 뒤에서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은 따로 있어. 거대 자본의 전쟁이야. 첫째, 미국은 이번에 이란 해군 함정 159척을 격침시켰어. 3월 초부터 시작된 군사작전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공식 확인한 것만 누적 20척 이상 격침이었는데 트럼프가 오늘 직접 159척이라는 숫자를 꺼낸 거야.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야. 이란의 해상 수출 능력 자체를 완전히 박살낸 거거든. 이란은 석유 수출로 2024년 한 해에만 357억 달러를 벌어들였어. 그중 90%가 하르그섬 터미널을 통해 나가고 중국이 전체 수출량의 90% 이상인 325억 달러어치를 사갔거든. 미국이 이란 해군을 바다 밑에 가라앉히건 이란의 달러 수입원 자체를 끊어버린 거야. 둘째, 이란도 가만 안 있어. 호르무즈를 봉쇄해서 전 세계 기름값을 인질로 잡았거든.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가 뭐라 했냐면 완전한 휴전은 해상 봉쇄와 세계, 문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중단될 때만 의미가 있다.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님들, 이란은 지금 전 세계 기름값을 볼모로 잡고 미국이랑 협상 테이블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셋째, 여기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를 봐야 해. 유가가 치솟으면 미국 셰일 업체들은 떡상하거든.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야. 배럴당 100달러 넘어가면 셰일 기업들 순이익이 미친 듯이 뛰어. 반대로 한국, 일본, 인도 같은 에너지 수입국은 지옥이야. 수입 비용 폭등에 환율까지 불안해지면서 이중으로 털리는 구조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에너지 패권을 쥔 나라는 돈을 쓸어 담고 에너지에 목 졸린 나라는 거대 자본한테 등골이 빨리는 구조야. 근데 님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역사는 반복되거든. 42년 전, 그러니까 1984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가 이란의 하르그 섬을 폭격했고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탱커워, 유조선 전쟁이 터졌거든. 1987년부터 1987년까지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과 화물선 수백 척이 공격당했어. 그때 유가가 어떻게 되냐고? 배럴당 4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그때 40달러가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120달러가 넘어.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야. 2026년 3월 미군이 하르그 섬을 공습한 것도 84년이란 판박이야. 그때도 하르그 섬 공격이 탱커워의 방아쇠를 당겼고 지금도 미군의 하르그 섬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거거든. 42년 전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더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영국 가디언이 보도한 건데 이란 석유 저장고가 이달 26일, 그러니까 사흘 뒤에 한계에 도달한대. 이란은 수출길이 막혀서 캐낸 기름을 저장 탱크에 쌓고 있었는데 그 탱크가 꽉 차면 유정 가동을 멈춰야 해. 문제는 유정을 한번 멈추면 땅속 안반의 투과성이 떨어져서 영구적으로 하루 30만에서 5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이 소실된대. 이건 전쟁이 끝나도 복구가 안 되는 거야. 전 세계 원유 공급이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야.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거잖아. 이게 향후 몇 년간 고유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신호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첫째, 에너지 관련 비용 지출을 점검해.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 유지비, 난방비, 물류비 전부 오르거든. 지금 불필요한 운전 줄이고 에너지 효율 높은 소비 패턴으로 바꿔야 해. 둘째,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종목과 에너지 생산국 수혜 종목을 구분해. 유가 상승기에는 정유에너지 생산 기업은 수혜를 보지만 에너지 원가 비중이 높은 항공, 물류, 화학 기업은 직격탄을 맞아.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셋째, 환율 리스크를 주시해.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달러 유출이 늘어나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거든.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건 다시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악순환이야. 달러 자산 비중을 재점검할 시점이야. 넷째, 가장 중요한 건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야. 역사를 보면 호르무즈 위기는 매번 일정 기간 후에 해소됐어. 1980년대에 탱커워도 결국 끝났고 유가도 안정됐거든. 다만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람은 다 털리고 냉정하게 구조를 읽은 사람만 살아남았어. 세상에 100%는 없어. 하지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100%야. 정리할게. 트럼프가 호르무즈 길을 설치 선박 격침 명령을 내렸고 이란 해군 함정 159추척을 바다 밑에 가라앉혔어. 호르무즈 해협에는 기뢰 20개 이상이 깔려있고 제거에 최소 6달이 걸려. 그 사이 브렌트유는 배럴당 103달러를 넘겼고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갈 수 있어. 한국은 원유의 70%를 호르무즈를 통해 들여오는 나라야.
기름값이 오르면 휘발유, 물가, 환율, 님들 생활비 전부가 폭탄을 맞아. 42년 전 탱커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이란 유적마저 영구 손상 위기에 놓여 있어.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고유가 시대의 시작일 수 있어. 거대 자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해외 기업들은 유가 폭등에 환호하고 에너지 메이저들은 쓸어담고 있어. 반대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 같은 나라의 개미들은 기름값, 물가, 환율, 삼중고에 지갑이 터지는 거야. 이 구조를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아는 사람만 대비할 수 있어.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뼈 때리는 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뼈 때리는 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